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유아교육 기관의 안전에 이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교통사고는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미숙과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통사고가 아동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고 통계에 나와 있을 정도로 아동 사망사고 원인 중 1위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안전사고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도로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어, 유아 보호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지만 사회의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는 유아가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장소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단지 도로교통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로교통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를 교육해야 하며 유아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은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의 대부분은 지식과 인지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방법이 교통 지식을 증가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행동을 유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현장에서 유아가 배운 것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강화를 통해서 간단한 동작에서 좀 더 복잡한 동작으로, 부분적 행동에서 전체적 행동으로, 또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진행하는 행동 훈련 기법으로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법을 보면 모의학습이라든지 뭐 유의라든지 현장학습, 견학 등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반복해서 안전행동 훈련을 습득시켜 행동함이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수단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교통규칙에 대한 이해, 교통사고의 위험성 이해,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안전한 보행 및 도로 횡단 방법,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체험을 통한 반복 학습과 직접 체험을 통한 학습과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등하원 버스, 통학버스를 운영을 할 때는 통학버스에 탈 때에 대기 기다리는 방법, 뭐 올랐다 타서 안전벨트 매고 앉아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차 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2개월에 1회 이상 총 연간 10시간 이상을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올바른 교통 안전 지식, 그 다음에 관련 법규 준수,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 기타 교통안전 관련 내용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보행 중에 발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무단횡단이나 횡단보도 횡단, 도로상에서의 놀이, 차도 보행 이런 거는 우리가 아,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우리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보행 중 사고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자기 중심적 성향 때문이죠. 아이들은 보면 길가에서 동요를 하다 공이 차도에 굴러갔을 때 아이들은 오로지 그 공만 보고 차도에 뛰어듭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내 공에 길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공을 줍는 행동에 우선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내가 이 공을 주우러 가면 달려오는 버스는
나를 보고 멈춰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타인을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운동기구를 탈 때에 보행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설명해주고 실제로 반복하여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지키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련 유아기 행동 특성을 보면 유아들은 조급하죠. 조급합니다. 굉장히 아이들은 항상 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찾길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무조건 찾길을 건너는 시간을 급하게 해요. 더 빨리 뛰어가죠. 찾기를 그냥 빨리 최소한 세대에 빨리 뛰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차가 오는 거를 살피지 않고 조급하게 뛰어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방성입니다. 모방성은 유아들은 어른들을 보고 이렇게 어른의 뭐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모방성이 아주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하면 유아들은 당연히 이게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따라하다가 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어서 종종 교통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또 단순성. 유아는 생각이 미숙하고 성장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건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아이들은 손을 들면 모든 차가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차가 멈춰 있으면 그 차는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저 차는 나를 분명히 봤을 거야.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본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는 차가 이 아이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뭐 이렇게 건너편에서 친구나 엄마가 이렇게 부르면 차가 오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가 부르는 것에만 생각을 해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고 또는 이렇게 뛰어들어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당연히 내가 가면 차가 멈춰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멈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이렇게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2017년에도 매년 10,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고요. 사망자도 이렇게 82명, 71명, 54명 이렇게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교통 안전은 어느 사고보다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교통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법적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우리가 평소에 등하원 시간이라든지 견학을 가는 때라든지 이렇게 또 견학을 갈 때거나 이동하는 순간에서 항상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시로 해주셔서 아이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등하원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등하원 차량 운행을 할 때 차 내에서 교통안전 교육에 그걸 할 수 있는 지침을 보시면 영유아가 접이 의자를 조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영유아용 무릎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겠습니다. 안전벨트의 안전 상태를 점검 후 교사가 메워줄 때까지 기다리고요. 차 안에서는 항상 보호장구나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 차 안에서 문이나 창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손을 내밀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또 차량 내에는 안전수칙 및 구급장비 등을 비치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승하차 교통안전교육 지침을 보시면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인도에서 보호자의 손을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보호자의 손을 잡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서 있다가 보호자의 손을
잡지 않고 서 있으면 있다 보면 어린이집 차가 보면 아이들은 차만 보고 반가워서 그냥 차로 달려들어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호자의 손을 잡고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주변 및 바닥을 확인하고 내리기. 승하차 시 옷자락이나 신발끈, 가방 등이 문이나 손잡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선생님을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선생님 손 잡지 않고 그냥 폴짝 뛰어내리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손에 물건을 들지 않기. 견학 후 하차 시 어린이집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기. 이렇게 견학 후에 보면 차가 내린 다음에 막 어린이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데 이때 아무래도 이제 뛰어 들어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기.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잘 살핀 후 타고 내리기.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난하지 않도록 하기. 이런 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평소에 생활 습관 교육으로 지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입니다. 화재 안전은 우리 영유아들은 이렇게 심신이 아직 성장 발육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식이나 가치관,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으므로 안전교육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력과 운동력이 부족하므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성인의 피해보다 더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어린이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교육은 우리가 교사나 보호자가 이 아이들을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지켜주고 안고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그 위험으로부터 대처해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보시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대부분의 화재의 경우 사고 피해와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화재는 보면 대개 이제 안전불감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피해와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게 되고요. 적극적인 화재 안전교육이 요구가 됩니다. 화재 원인을 알고 예방적 행동을 실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화재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보시면 화재 사고는 실화하고 방화하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방화는 불을 우리가 피는 거죠. 가정 불화라든지 싸움 등에 의해서 이렇게 뭐 내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지르는 그런 화재가 이제 방화고요. 그 다음에 실화는 내가 담뱃불을 떨어뜨렸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불장난, 라이터를 모여가지고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붙었다든지 또는 뭐 전기 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열해서 전기를 과열해서 한 콘센트에 많은 전기를 코드로 꽂아서 과열해서 불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화재의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아이들은 유아들이 이렇게 불장난을 한다거나 이렇게 라이터를 가지고 초성냥이나 촛불 라이터를 이용한 불장난으로 이렇게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손에 닿는 곳에 이런
아이들은 호기심 많기 때문에 이런 라이터 이런 거 촛불 성냥 보면 불을 켜보거든요. 켜서 종이 붙여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에 닿는 곳에 이런 이염 물질을 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불의 편리함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거를 직접 교육을 하는 게 교육을 해서 불은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편리성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시킴으로써 이 아들이 스스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화재 시 대처 방법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했을 때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기도 손상 등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화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매달 우리가 화재 대피 훈련을 하죠. 아이들과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화재가 난 곳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했을 때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기도 손상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아들에게 화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평소에 알려주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도 화재 대피 훈련 이런 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가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별이 울리면 지금은 하여튼 신속하게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해줌으로써 모든 화재는 3분 이내가 중요합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3분 이내에 그 자리에서 피하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3분이 지나가면 대부분이 그 화재는 굉장히 불이 거세게 붙어서 대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신고하기 119에 신고하는 것은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불이 나는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현재 건물의 상태 지금 현재 건물이 불이 어디에서 났고 몇 층에서 났고 불이 얼마만큼 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대피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린이집에는 화재에 대비해서 비상구라든지 비상구 유도 등 또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거나 또 비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척용 소화기를 과거에 투척용 소화기가 또 설치를 해 있는 곳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비상 계단이라든지 비상 탈출용 미끄럼대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재 안전 교육은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된 우리가 연간 계획안을 수립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연간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훈련이나 사전 예고 없이 대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 대피 훈련 시 안전수칙을 보시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놀이를 멈추고 놀이를 멈추고 조용히 문 쪽으로 갑니다. 대피 훈련을 할 때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떠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대피 시에는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나옵니다. 열기와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바닥에 가깝게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피하는데 일단 열기나 유독가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불이 막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점이라면
우리는 신속하게 장소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외부에 정해진 장소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정해진 장소를 항상 정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훈련을 할 때에도 항상 이 훈련이 안전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신속하게 나가서 어디에 모인다. 그래서 그 반별로 거기서 모여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인원 체크를 해서 아이가 다 대피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교직원은 대피 훈련 시 영유아가 신속히 이동하도록 침착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반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선생님들끼리는 서로가 교직원들끼리 자기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선생님,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는 선생님, 누가 신고할 건지 또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놔야지 항상 이게 보면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지 이렇게 하고 밀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19 신고는 누가 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나간 다음에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확인을 할 거다. 이거는 꼭 역할 분담을 해서 정해놔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소화기 안전관리 지침을 보면 보육실이나 복도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보행 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아이들이 복도 같은 데 뛰다가 이 소화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다가 소화기를 비춰야 되고요. 소화기는 항상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둬야 됩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건 안 돼요. 옮기지 않는답니다. 왜 옮기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비상시에는 소화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 소화기를 꺼내다가 소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맨날 여기다 뒀다 다른 데 곳에다 뒀다 하면 이 소화기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소화기가 있어서 비상시에도 빨리 소화기가 어디 있었지 할 수 하고 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있던 장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잘 꺼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재충전해가지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는데요. 소화기에 보면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압력 게이지를 보고 이렇게 게이지가 내려가 있거나 또는 5년 이상 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소방 전문업체 점검을 의뢰합니다. 요즘에는 소화기가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재충전보다도 또 이렇게 뭐 전문업체 점검 의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압력이 떨어져 있거나 5년 이상 된 거는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사는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 읽어주는 여자 윤영입니다. 오늘은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화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종류와 사용 순서, 방법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만약에 발생한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세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3.3kg ABC 분말 소화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화기를 보시면 사용 방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ABC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속 화재와 가스 화재는 따로 분류되어 각각 D와 E로 표기된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즉, 금속 화재, 가스 화재에는 이 ABC 소화기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사용 순서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면 소화기 압력계를 확인한 후 압력계가 보시는 것처럼 녹색 눈금에 있으면 소화기를 들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반드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바람을 등지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먼저 안전핀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안전핀을 뺄 때 손잡이를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지렛대 원리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전핀을 뺄 때는 손잡이가 아닌 소화기를 잡은 상태에서 빼야 합니다. 안전핀을 뽑으셨으면 바람을 등지고 팔을 몸과 최대한 멀리 뻗은 후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여 손잡이를 움켜쥐시고 소화액을 골고루 넓게 뿌리시면 됩니다. 분말 소화기는 산소의 공급을 막아서 불을 끄는 질식 소화 방식이기 때문에 불이 난 곳에 넓게 덮어 씌우듯이 뿌려줘야 불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실제 화재 진압을 해보시면 조그만 불인 것 같은데 소화기 한 개로는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평소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들로 돌아올게요. 안전 읽어주는 여자 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